지난 9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카카오가 주가의 책임감을 느껴서 잉여현금의 30% 수준에서 주주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사례처럼 잉여현금은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주환원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고용을 더 한다든지 빚은 갚는다든지 M&A를 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잉여현금 흐름이 영어로는 프리캐시플로인데요. 말 그대로 프리하게 쓸 수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잉여현금이 많을수록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잉여현금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잉여현금 흐름에 대한 지속성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에 지속성이 없다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차례 잉여현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업현금에서 잉여현금 전환율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팔란티어의 잉여현금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투자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의 시작점은 매출이지만 현금 흐름표는 순이익부터 시작합니다. 이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는 제일 아랫줄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2019년부터 최근 12개월 TTM까지 대략 5개년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팔란티어는 매해 순손실폭을 줄여오다가 올해에는 순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매해 잉여현금이 늘었을까요? 현금 흐름표 제일 밑단에 잉여현금 흐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78밀리언, 마이너스 308밀리언, 플러스 321밀리언, 187밀리언, 375밀리언. 좀 들쭉날쭉한 것이 순손실 흐름과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잉여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의 캐펙스를 빼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순이익 순손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동일 비례는 아닙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순이익 순손실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사이에는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변화 등 영업부문 현금 창출력을 판단할 때 중요한 몇 가지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영업현금 흐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 예측을 잘못해 재고자산이 늘어나거나 결제 조건이 악화돼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등 운전자금 부담이 연초에 비해 늘어난 경우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해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165밀리언, 마이너스 296밀리언, 333밀리언, 223밀리언, 403밀리언입니다. TTM 영업현금 흐름이 403밀리언이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동기간 캐펙스가 28밀리언이니까 잉여현금 흐름은 375밀리언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별 절대액 흐름을 보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쑥날쑥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잉여현금 흐름으로의 전환율을 보는 건데요. TTM 전환율은 93%, 2022년 전환율은 82%, 2021년 전환율은 96%입니다. 현금 전환율이 일단 굉장히 높고요. 비교적 꾸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처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기업은 연도별 절대액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전환율을 보는 게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잉여현금 얘기를 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잉여현금이 많으면 좋은 이유가 기억나시나요? 한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해준다. 장사가 잘 되는 것과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가령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영업현금 흐름도 좋은데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다시 말해 끊임없는 재투자가 필요하다면 수중에 들어오는 캐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번 돈의 90% 정도가 잉여현금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주로서 괜찮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